하면서 교통 상황 때문에 오늘은 뭐 우리 강 부장님도 그러고 있고 이 정치권에서 의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 집행을 해보고 계획해본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바뀌는 상황을 바꿔서 그러니까 당대표 수준만 해도 그런데 대통령이면 그 수많은 인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.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비판할 타이밍이 있습니다. 지금은 성과를 얻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때지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할 때는 아니다. 특히나 상중이라는 뭐 다른 나라의 상황이긴 하지만 상중의 상황에서 과연 타이밍이 적절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서로 헐뜯고 공격하려는 데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. 장례식 참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.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도 이제 만나서 기정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소폭 올라서 34%대를 기록했거든요. 이번에 순방 외교가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여기에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우상향으로 보여집니다. 만약에 근데 저번에 나토 순방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와 관심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하락시킨다라는 평가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 없이 정말 대통령께서 미국과 캐나다에 방문하면서 다음 주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.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세계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 중요한 일입니다만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경 문제, 그래서 미국과의 통화 수합 문제를 어떻게 좀 이번에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결국에는 지금 큰 틀을 보자면 경제를 중심으로 제외되면서 그것이 촉발됐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? 수익도 충분히 나올 수